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의 축구 가족 여러분, 세계가 경악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 추첨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그야말로 역설적이고 믿을 수 없는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A조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패스 D 돌파팀, 유력 덴마크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개최국 멕시코와 비기고 남아공을 잡으면 무난하게 32강에 진출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대진표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바로 우리가 A조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A조 2위로 올라가는 것이 8강을 향한 가장 쉽고 가장 위대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1위를 차지하면 16강에서 잉글랜드를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8강에서는 브라질이라는 최강팀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조 2위로 올라가면 16강에서 네덜란드 또는 일본을 만나고 8강에서는 독일 또는 프랑스의 승자와 맞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너먼트 대진을 따지는 계산이 아닙니다. 월클리더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세계에 증명할 최고의 투혼 무대를 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글랜드와 브라질을 피해 8강을 향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를 찾았습니다. 이는 결코 약자의 비굴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 미친 대진표 속에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프로 정신이 빛을 발할 가장 역대급의 서사를 만들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소름 돋는 월드컵 대진표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A조의 상대들을 극도의 겸손을 가지고 철저히 해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16강 진출을 가를 핵심은 멕시코전 무승부, 그리고 남아공전 승리라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개최국 멕시코를 살펴보면 그들은 지난 40년간 피파 징계로 불참한 대회를 제외하고는 월드컵 본선에 꾸준히 오른 단골팀입니다. 최근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아 16강 내지 32강 탈락이 예상되지만 홈 이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멕시코 축구의 성전이라 불리는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에서 두 경기를 치르며 막강한 홈 버프를 누릴 것입니다. 멕시코는 볼 점유를 과하게 추구하기보다 속도감 있는 혼란스러운 속공 축구를 선호합니다. 이는 볼 소유에 익숙한 우리 대표팀과는 상성이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르빙 로사노, 산티 히메네스 등 결정력과 돌파력을 겸비한 공격진은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하는 상대 수비진만큼이나 우리 수비진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마르케스의 은퇴 이후 포백라인의 경험치가 약해졌고 골키퍼와 수비진의 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강인,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대체 불가 라인을 가동하여 멕시코 수비진의 허점을 노린다면 무승부는 물론 멕시코가 방심하는 틈을 타 승리할 가능성 역시 제로는 아닙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팀들 중에서도 가장 약체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16년 동안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으며 역사상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월드컵 역사상 개최국으로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한 첫 사례가 바로 남아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뒷공간에 허점이 많습니다. 골키퍼 윌리엄스의 페널티킥 선방 능력에 기대는 팀이라는 분석은 역으로 그들의 수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전설을 꿈꾸는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결정력과 투혼을 바탕으로 남아공을 상대로 반드시 1승을 챙겨야 합니다. 최종전에서 남아공을 만난다는 점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A조의 세 번째 상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패스 D 돌파팀, 유력 덴마크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기회를 안겨준 복덩이 대진입니다. 조 추첨전, 유럽 플레이오프 팀 중 A 패스의 이탈리아, B 패스의 스웨덴 또는 폴란드를 만났다면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은 매우 험난한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챔피언이며 스웨덴과 폴란드 역시 탄탄한 조직력과 개인기를 갖춘 난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체코, 아일랜드,
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중 한 팀이 올라오는 패스 D 경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덴마크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만 지금의 덴마크는 유로 4강에 올랐던 정점의 팀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들의 전술적 약점이나 최근 고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멕시코가 아닌 이 유럽팀을 상대로 오히려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막전에서 개최국 멕시코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싸우지 않고 이 유럽 예선 돌파팀을 첫 상대로 만난다는 대진 흐름 역시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첫 경기에서 덴마크 또는 그 외 유럽팀을 상대로 소름 돋는 플레이를 펼쳐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은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이어서 멕시코를 상대로 프로 정신을 보여주며 최소한 무승부를 거두고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투혼을 폭발시켜 승리한다면 우리는 1승 2무 혹은 2승 1패의 성적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3위 팀 중에서도 상위 성적 8팀이 32강에 오를 수 있는 규정 덕분에 남아공을 상대로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며 대승을 거두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승리만으로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유리한 대진표를 가지고 16강을 향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그려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 32강 진출 후 16강을 향한 베스트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월클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대표팀에게 A조 2위가 가장 이상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A조 2위를 차지할 경우 우리는 B조 2위를 32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B조는 캐나다, 유럽 예선 A 돌파팀, 유력 이탈리아, 카타르, 스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우리가 만나게 될 B조 2위는 바로 캐나다 혹은 스위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는 견고한 조직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들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지만 스위스나 캐나다 모두 우리 대표팀이 대체 불가의 공격진과 영원한 전설을 꿈꾸는 리더십으로 충분히 꺾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32강에서 이탈리아를 피하고 스위스나 캐나다를 만난다면 우리는 승리 공식을 세우고 다음 라운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16강에서 만날 상대입니다. A조 2위로 올라가 32강을 통과하면 우리는 F조 1위와 16강에서 마주합니다. F조는 네덜란드, 일본, 유럽 예선 B 패스 돌파팀, 유력 스웨덴, 폴란드, 튀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조 1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경우의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이 F조 1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본이 네덜란드를 꺾고 조 1위를 차지할 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조 2위를 차지하고 일본이 F조 1위를 차지할 경우 월드컵 16강전에서 역사적인 한일전이 성사됩니다. 일 전문가들 집단 오열할 만큼 이 한일전은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아시아의 자존심이 걸린 최고의 빅매치가 될 것입니다. 소름 돋는 전율의 시나리오, 16강 한일전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타라시아급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A조 2위를 차지하고 일본이 F조 1위를 차지하여 16강에서 격돌한다면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양국의 자존심과 역사가 걸린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했지만 16강에서 우리에게 패배한다면 그들의 모든 성과는 한순간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이는 런던 올림픽에서 홍명보 감독이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강한 면모를 보였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완벽한 무대입니다. 극도의 겸손을 바탕으로 경기에 임하되 승리는 프로 정신과 투혼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가 승리한다면 일 전문가들은 아마도 충격에 빠져 집단 오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F조 1위가 네덜란드가 된다면 우리는 강호 네덜란드와 맞붙게 됩니다.
더 극적인 것은 우리가 A조 1위로 올라갔을 경우 16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대는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이는 영원한 전설로 남을 손흥민 선수와 그의 옛 토트넘 동료이자 이플 레전드들의 찬사를 받는 해리 케인의 월드컵 16강 맞대결을 의미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잉글랜드 역시 월드컵에서 고전한 역사가 많으며 우리가 그들의 수비진에게 얼굴 창백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린다면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손샤인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16강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든 이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서 역사를 새로 쓰는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A조 2위로 올라가 16강에서 일본을 꺾고 8강에 진출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세계에 증명하게 됩니다. 이 8강 무대에서 우리가 만날 유력한 상대는 2조 1위, 유력 독일 또는 I조 1위, 유력 프랑스의 승자입니다. 즉, 독일 또는 프랑스라는 월클 거함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 잉글랜드를 꺾고 8강에 진출한다면 기다리는 상대는 C조 1위인 브라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브라질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8강 무대는 우리 대표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치열하고 영광스러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 초강대국을 상대로 승리하여 4강에 진출한다면 그것은 축구 역사상 믿을 수 없는 역대급 기적이 될 것입니다. 설령 아쉽게 패배하더라도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끄는 팀이 세계 최강팀들을 상대로 투혼을 불사르며 맞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아름답고 장엄한 패배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성과라면 이미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대인배적인 리더십으로 한국 축구의 지평을 타라시아급으로 끌어올린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를 넘어 토트넘의 가치를 올렸듯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제적 가치와 위상을 대체 불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월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 2위로 올라가 8강까지 진출하는 이 현실적인 목표야말로 극도의 겸손과 프로 정신을 겸비한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소름 돋는 월드컵 서사가 될 것입니다. 멈춤. 시테이. 최종.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분석을 통해 우리는 A조 2위로 올라가는 것이 8강을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스위스를 꺾고 16강에서 일 전문가들을 집단 오열시킬 한일전 승리 후 8강에서 유럽의 거인들을 만나는 이 시나리오는 상상만 해도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의 손샤인, 인성갑 손흥민 선수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극도의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지만 경기장에서는 투혼을 불사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주는 월클 리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별표 손흥민 연대 별표의 뜨거운 응원입니다. 영원한 전설이 될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든 경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에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별표 구독 별표 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손흥민 선수의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별표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 8강까지 가는 길 대한민국이 함께한다. 별표는 응원 메시지를 남겨 전 세계에 우리의 국뽕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표 아시아의 자존심 별표 이 걸린 이 여정 우리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